그러면 성남동명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사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저는 화성 CMB의 김태익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회사 소개 잠깐만 좀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화성 CMB 주식회사고요. 주소지는 마포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가 송파구 관내에 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입주한 올림픽 아이파크도 저희가 한 단지고요. 현재 지금 미성프로바 아파트 저희가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잠실 진주 아파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 시형 아파트, 헬리엄시티죠. 헬리엄시티도 저희가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바 있고요. 송파 대로를 이렇게 오시다가 한 10년 정도 입주한 아파트는 다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실 예전에 잠실 주공 1단지부터 3단지 그리고 4단지 잠실 시형 아파트까지 저희 회사가 다 그 업무 수행을 한 그런 단지입니다. 먼저 저희 소개는 짧게 좀 이렇게 마치고요. 재건축 사업이 왜 안 되는지 몇 가지만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통락장령 아파트 기존에 지금 현재의 용적률이 321%입니다. 서울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또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250%고요. 도로 또는 공원 등을 기부 체납하면 최대 30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금 살고 계시는 면적 그대로 일절 재건축도 할 수가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시는 아파트보다 작게 1대1 재건축을 하시고 일반 분양 수입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건축비와 사업비는 주민들께서 다 부담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안 되십니까? 예. 현재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그리고 안전진단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가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안전진단을 B나 C등급을 받지 못하고 안전진단 D등급을 받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대1 재건축 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B 또는 C등급이 가능할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뭐 10년 후에 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B나 C등급보다는 D등급에 가까운 안전진단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담금 관련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일부 일반 분양이 발생합니다. 안내해 드렸던 책자에 보시면 일반 분양 세대가 29세대 정도 발생을 하는데,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평형도 축소해 가시지만 일반 분양 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주민분들께서 부담하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요 금리인데요. 요즘 금리 때문에 좀 말씀들이 많으시죠. 예. 근데 여기 맨 앞에 요 부분이 언제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질 때 이게 금리 기준금리가 약 5%, 5.25%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2월달에 바로 기준금리 2%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현재 금리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까지는 금리가 좀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금리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될 테고요. 저희가 오늘 사업을 진행을 해서 주민분들께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신다 한들 내일 바로 이주 나가시는 거 아닙니다. 내일 바로 뭐 부담금이 발생하는 거 아니고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최소 약 한 4년 정도가 걸리고, 그리고 그 4년 후에 이주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테고요. 그리고 한 4년 정도 철거하고 착공해서 준공되는 그런 기간을 거쳐서 총 8년 정도 이 사업 기간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부담금이 발생하는 시기는 4년 후입니다. 4년 전에는 10원 한 푼도 부담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분 설명드렸고요.
요거는 2019년에 3월 11일 날 송파 이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풍락 쌍용 아파트의 재건축 관련한 자문을 한번 받으신 바 있더라고요. 한 40분 정도가 송파구청에 신청하셔서 이게 그 주요 내용인데 보시면 답변입니다. 주무관하고 신민규 위원이라는 서울시 코디네이터 두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건데 쌍용 아파트 경우는 현재 300% 가까운 300%가 넘는 용적률을 가지고 있어서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재건축이 안 되니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개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라고 자문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그런 판단이었거든요. 그리고 계략적인 부담금 내용입니다.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32평형이고요. 리모델링,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리모델링이 되면 37평형 아파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총 2억 8,200만 원 정도 부담하신다는 내용, 평균 2억 8,200만 원 부담하신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기준은 공사비가 630만 원대, 부담금이 2억 8,200 정도가 되고요. 여기보다 30만 원이 싸진다, 공사비가. 그러면 2억 6,1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시고 만약에 한 30만 원 정도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3억 200만 원 정도, 3억 초반대 부담금으로 리모델링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해생종합건축사 사무소의 김종 소장님께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승건축의 김주욱 소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풍약 쌍용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초기 계획안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유튜브로 링크가 된 영상을 먼저 한번 시청을 하겠습니다. 초기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아파트와 설계를 변화될 겁니다. 올림픽공원을 바라보고 백삼동에 설치된 스카이 커뮤니티. 조금 느리네요. 전 세대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각 세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평면의 모습인데요. 램프 하나를 통해서 자기 전체를 보는 주차를 할 계획입니다. 2단지의 주차장 계획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 건축 설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35년 경력의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설계 전문 회사로 약 한 10만 호, 약 한 15만 호 이상의 실적을 갖고 있는 건축 설계 전문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두천 주공 아파트 재건축 설계에 참여를 하였고요. 가락 헬리오시티 설계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설계에 참여하였고요. 고덕 그라시움,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 등등 여러 가지 그 건축 설계에 참여를 한 회사입니다. 예, 단지 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단지는 두 개의 구역으로 특이하게 이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지역 지구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계 구역입니다. 단지 통합 417세대이고요. 통합 용적률이 321%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검토입니다. 예,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 계획의 어떤 중간 단계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건축 설계나 건축 심의 이전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구단위에서 정해지는 내용들은 우리 단지의 책 높이, 용적률, 미관, 기능, 환경 여러 가지 어떤 도시적인 요소들을 그 지구단위에서 이제 정하게 되거든요.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법규 검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목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는 기존 평면은 벽체 중심 면적으로 이제 면적이 산정이 되어 있고요. 리모델링 후의 평면은 안목지수, 벽체 중심 안쪽의 면적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 사용 면적은 여러분의 아파트보다 한 2평에서 3평 정도 더 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국광역 일조권입니다. 일조권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예, 저희 아파트 어떤 건물이 섰을 때 해가 뒤로 그림자가 됐을 경우 뒤에 세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제한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높이에 반만큼 띄게끔 법적으로 정의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용 면적은 여러분의 아파트가 84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약 40%까지 증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까지 증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예, 건축 심의를 받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제약들이 있고요. 특히 저희 단지는 그 서울시의 리모델링 운영 기준을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용 면적 40%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증가 범위를 결정받는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건축 계획입니다. 계획의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소의 공사비, 분양 수익의 극대화, 그리고 아파트의 가치 구현, 새로운 아파트를 가지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분담금을 최소화시키고 여러분의 아파트의 재산 가치를 증대시킨 것을 설계 계획의 방향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설계 개요입니다. 리모델링 전에는 약 321%의 이제 용적률이고요.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종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는 맥스가 300%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근데 벌써 저희 단지는 321% 초과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후에는 444%까지 용적률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417세대에서 446세대로 29세대가 늘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대 수는 계략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아파트는 세대당 0.9대 주차 대수인데 리모델링 후에는 약 한 1.35대 정도의 주차 대수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설계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가 이제 32평짜리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 6가지 어떤 평형으로 구분될 거고요. 분양 면적은 대략적으로 한 37평 정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파트가 32평에서 37평, 5평이 늘었는데요. 아까 이제 암묵지수의 개념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한 8평까지 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 분양이 이제 중요한데요. 일반 분양은 41평에서 45평대의 일반 분양 면적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네, 투시도입니다. 리모델링 전에 배치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단지 통합 417세대이고요. 8세대가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본 리모델링에서는 그 아파트에 있는 단지는 상가는 리모델링에서 이제 제외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후의 배치도입니다. 첫 번째, 지상에 차량이 없는 공간으로 이제 계획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개의 테마파크, 테마 정원을 가지는 프리미엄 외부 공간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 29세대는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기존 세대와 최대한 간섭이 없는 곳에 배치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4개 문주, 게이트를 하나, 둘, 셋, 4개의 문주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일반 분양 세대의 위치는 이제 변경 전에서 변경 후로 이렇게 요 3군데 일반 분양 세대가 위치될 예정입니다. 옥상 조경 디자인입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위원장님하고 이제 저희 옥상에 가서 한번 뷰를 봤거든요. 밤에. 거기 정말 이런 기가 막힌 뷰가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옥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스카이 루프 가든을 계획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1, 2, 3, 101동, 102동, 103동 공이 옥상에다 다 옥상 정원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주, 차별에 대한 디자인으로 풍락동의 상징이 될 랜드마크 게이트 디자인을 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센터 계획입니다. 먼저 103동의 올림픽 공원 뷰를 바라보는 스카이 라운지를 계획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체 세대가 필로티로 한 개씩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층에 생기는 필로티 부분에 맘카페, 관리사무실, 어린이집, 시니어스 클럽을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단지 중앙에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계획사항이고요. 여러분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명품 커뮤니티 단지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주차장입니다. 세대당 이제 1.35대 주차 대수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지하 1층에 층고를 높여서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고 어떤 서비스 동선은 지하 2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하 1층 계획의 층고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 후에 전 세대와 직접 주차를 한 후에 전 세대 직접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단위세대 특화입니다. 모든 세대의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룸, 부부 욕실을 갖춘 프리미엄 마스터룸을 계획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현관 수납장 등 다양한 수납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주부의 등록을 고려한 대면형 주방, 또 아일랜드 주방을 계획을 할 거고요. 수납 효율을 극대화한 팬트리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다용도의 알파룸을 계획하였습니다. 단위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합설의 동의서를 위한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숙지를 하셨으리라 보고요.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99A 타입, 101동에 있는 타입입니다. 다음 101
백일동의 칭호 라인에 있는 B타입의 평면도입니다. 백이동 C타입 평면도입니다. 백일동의 8호 라인 99 C1 타입이고요. 이 8호 라인은 이제 특이하게 다른 거와 달리 이제 3베이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 백이동의 C2 타입, 99 D 타입, 103동의 평면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일반 분양 세대의 어떤 평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일동의 뒤쪽에 있는 북충형 평면도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2동에 있는 119 A 타입 45평대 평면도입니다. 103동에 있는 평면도입니다. 주차 계획입니다. 1단지에 이 램프를 통해서 단지 전체를 서큘레이션 하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시스템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전체 평면도이고요. 2단지의 주차 계획입니다. 2단지는 이제 특이하게 내려가는 곳과 올라오는 곳을 분리해서 원웨이 램프로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주차를 하는 시스템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단지 전체의 주차장 평면도입니다. 이상으로 설계에 대해서 이제 마치고요. 나머지 질의 응답에 대해서는 다 끝난 다음에 받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건설 리모델링 팀의 차병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늦은 시간인데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 단지가 9월부터 동의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달이 안 됐는데 55%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분들의 열의가 대단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왔습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조합을 설립을 해서 시공사 선정할 때 저희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설명회는 일단 위원장님께서 짧고 빠르고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하셨고요. 순서는 어쨌든 제가 월급쟁이로서 앞에는 저희 회사 소개 한 10분 정도 저희 회사 소개 영상 잠깐 틀어드리고요. 뒷단에 저희가 이제 제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약간 Q&A 형식으로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리모델링을 하면 집이 커진다는데 얼마나 커지나요? 입니다. 리모델링의 기본 개념은 사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주택법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준공후 15년 경과된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전용 면적이 8호제곱미터 이상이면은 30% 이내, 8호제곱미터 미만이면은 40% 이내를 증축을 할 수 있고,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를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럼 저희 단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단지는 전용 면적이 얼마큼 증축이 가능할까요? 저희 단지는 40%가 증축이 가능합니다.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타입은 3개지만 면적이 거의 비슷하게 84제곱미터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85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전체가 40%, 전용 면적이 40%까지가 증축이 가능하거든요. 40%가 증축이 가능하다가 어떤 뜻이냐면은 뒤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전용 면적이 할게 조금 약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417세대고 전용 면적 25평이니까 전체 전용 면적이 1425평 1425평의 40%인 4170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아파트에서
4,170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 이 4,170평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배 예시를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증축 가능한 전용 면적, 저 4,170평을 조합원이 전부 다 늘리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다 늘리는 겁니다. 조합원님들이 4,170평을 417세대가 다 늘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 집 조합원님들만 전용 면적이 다 10평씩 늘어나서 일반 분양 없고요, 일반 분양 수입 없고요, 분담금 감소 없으니까 분담금 다 내셔야죠. 근데 저희는 지금 이걸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일반 분양을 할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제가 든 예는 5대5로, 그러니까 5대5라는 거는 4,170평을 정확히 반절은 조합원님들 집을 늘리고 반절인 2,085평은 일반 분양을 하는 걸로 지금 예를 들어 본 건데, 이렇게 하면은 조합원님들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한 5평 정도 늘어서 25평이 30평이 되고, 이거는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전용 면적. 그리고 일반 분양은 한 2,000평 정도를 해가지고 평당 5천만 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는 일반 분양을 통해서 한 1,000억 정도 수입이 생김으로써 세대당, 그러니까 저 1,000억을 세대당 417로 나눈 거죠. 417로 나눴을 때는 왼쪽에 비해서 분담금이 2억 5천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일반 분양을 통해서 그 예비 조합원님들이 이제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현재 정해진 분담금은 없다는 거고, 현재 정해진 설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 늘어나는 면적을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담금이 바뀔 수 있다는 거고, 아직은 사실은 분담금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 질문도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이것도 사실 제가 또 혼날까봐 좀 우려스러운데, 기존 건물 두고서 지하를 판단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또 혼내실까봐 좀 걱정인데, 뭐 이제 제가 이거를 원래 설명을 할 때는 앞단에는 이 얘기를 또 합니다. 뭐 123층을 지은 뭐 롯데 기술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혼내실까봐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리모델링을 할 때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제 3D로 해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철거를 공사를 진행을 할 때 어떤 공정으로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롯데건설은 실력으로 보여주고 실적으로 입증해온 세계적인 초고층 기술력을 보유한 리모델링 강자입니다. 오랜 세월 쌓은 국내외에서의 탁월한 실적, 아무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롯데만의 시공 기술이 있기에 더욱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 진행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지상 주동부의 수장재를 철거하고 서포트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하중을 보강합니다. 동시에 시스템 비계 및 매직 판넬을 설치한 후 증축부의 구조물을 철거합니다. 이후 구조물 철거 부위에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고 사용한 시스템 비계 및 매직 판넬 해체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지하에선 잭 서포트를 설치하고 단지 경계의 흙막이 차수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후 지하 주차장 DBS 공법을 적용한 지하층 탑다운 공사가 진행됩니다. 슬라브를 성공하고 타일 공사를 진행합니다. 지보를 설치하며 기존의 지하 주차장보다 더 깊게 불착하여 증축부에 토사를 반출합니다. 이때 골조 공사를 병행하고 지하 기초 공사를 완료합니다.
현장에서는 기존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 보강을 실시하고 증축부 불조 공사를 진행합니다. 증축부와 별도의 갱통을 설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세대 마감 공사 또한 병행합니다. 이후 외관 커튼널로 공사, 외부 석공사, 도장 공사 등 특화 공사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구조물 공사 및 조경 공사를 완료하여 전체 공사가 완료됩니다.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평지 상태에서 건물을 올리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 작업은 기존의 건물 일부를 안전하게 철거한 후 시공해야 하는 각 단계별로 복잡하고 난이도 높고 까다로운 공정들을 수없이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은 더욱 고도의 기술력과 안전성이 요구되고 그에 따른 가장 적정한 공사기간을 확보하여 진행합니다. 롯데건설은 더욱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완벽한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을 거친 후 공간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이런 공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좀 복잡합니다. 리모델링이 뭐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아예 철거를 다 해버리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뼈대를 남겨놓고 건물을 보강을 하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보셔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건데 그건 이제 앞으로 사업을 더 진행하시면서 조합과 소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것도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은 천장고가 낮아진다는데 이게 많이 좀 민감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장이 낮아지면은 일단 공간이 좁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감해 하시고 이제 얼마 전이 아니죠. 입주한 대포소 9차 같은 경우는 그때 주민들도 엄청나게 민원을 냈었죠. 입주하기 전에.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죠. 이게 법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는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안 해도 됐었어요. 예전에는 1990년에서 2004년 법에는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안 해도 됐었는데 지금 현행법은 6층 이상 아파트는 전층을 설치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파트 94년에 지었던 저희 아파트는 이 기준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은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현재 층고가 2.6m인데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하니까 천장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천정고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천정에 다 때려 넣는 게 아니라 구석에 때려 넣습니다. 구석에 때려 넣는다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물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실 같은 경우는 모서리로 돌립니다.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도 모서리로 돌려서 최대한 층고, 천장고는 확보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배관 등이나 시설 등은 모서리로 돌리게끔 저희가 연구하고 아마 앞으로 여기도 진행을 하게 되면 설계사에서도 중점적으로 스터디를 해서 최고 천정고는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아까 오셨던 사장님은 리모델링을 그냥 반대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을 하긴 해야 하는데 꼭 지금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게 항상 어느 설명회 가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법에 나와서부터 법규가 변화한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거는 법이 완화가 된 거고요. 파란색으로 된 거는 중간중간에 법이 약간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강화가 됐다가 또 완화가 되고 완화가 되고 꾸준히 완화가 됐어요. 처음에 법은 행위허가 때 동의율이 100%가 필요했습니다. 21세기의 100% 동의율이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됐어요. 동의율이 점점 내려왔고 기간도 완화가 됐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았습니다. 네, 중축 연면적도 늘어나고 점점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화가 됐는데도 물론 지금 자료는 없지만 현재까지 준공한 리모델링 아파트는 17개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분간은 규제가 더 강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준공한 아파트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언제 규제가 더 생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리모델링 업을 하면서 많은 설계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설계사도 그렇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같이 하다 보면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혜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규제가 강화될지 모릅니다. 알다시피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질투의 민족이기 때문에 언제 규제가 강화될지가 몰라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오른쪽은 사실 저희 단지랑 크게 의미는 없는 게 뭐 아시다시피 용적률이 저희는 이미 321%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아예 불가능한 단지여서 뭐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교한 의미는 없는데 뭐 그래도 한번 있으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부 체납도 해야 하고 임대주택도 지어야 하고 초과이익 관수제도 있고 되게 나라님이 뺏어가는 게 많아요. 리모델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빨리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절차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창립 초기도 안 한 앞단계죠. 리모델링을 할 때는 동의서를 총 2번을 냅니다. 저희 지금 이번에 조합 설립을 위해서 3분의 2를 받아야 하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4분의 3을 한 번 더 받습니다. 이번에 받는 동의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해보자라는 동의고요. 2차 동의는 사업성을 판단을 해서 진짜 우리가 사업을 갈 거냐 말 거냐라는 진짜 동의예요. 진짜 동의. 그러니까 4분의 3이죠. 75%입니다. 75% 생각보다 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66.7%는 빨리 좀 냅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표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못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께 말씀을 드리려는 페이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개포호선 9차 시공사 선정할 때 7억 5천이었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때 14억 됐습니다. 이주할 때 22억 6천이었습니다. 작년 입주할 때 30억 찍었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개발 호재라고 하죠.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집값이 오릅니다. 특정 시점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런 호재를 통해서 집값 방어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사업 진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공사 직원으로서 또
녹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 안 되지만 리모델링은 재개발 재건축과 다르게 사업 진행 시점에 언제라도 매매가 자유롭습니다.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집값이 올랐을 때 팔고 나가셔도 돼요. 사실 시공사 직원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의서를 안 내신 분 있으시면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하실 수 있는 건 두 개죠. 가만히 있는다, 리모델링을 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주 후에는 포스코 건설에서 사업 설명회를 다시 합니다. 이 자리에서 27일 날 7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2주 후에 오늘 그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오시면 오늘은 롯데건설이 좀 홍보를 했잖아요. 다음은 포스코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을 아직 안 하시는 분들께서는 나갈 때 동의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